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이런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에는 여러 당사자가 개입합니다. 뭐 일반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상 그리고 영상 데이터는 그냥 제가 만들고 그래서 뭐 어딘가 지금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을 것이고 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생성과 활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뭐 개인이든 환자로부터 나오고 그것을 의료인이 개입해서 정당한 의료 관련 데이터로 인정하고 그것을 어떤 기관, 병원이든 아니면 뭐 건강보험공단이든 그런 공단이 수집해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연구자 또는 기업이 직접 받아서 활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즉 여러 주체들이 이 데이터 활용에 개입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신 것처럼 이미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활용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최근에 대두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상당히 크지만 이 이전까지 저희가 계속 가져왔던 이 보호라고 하는 틀, 환자를 보호해야 되고 개인을 보호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의료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것을 마찬가지로 건강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인체 유래물 기증이든 건강 데이터 기증이든 공유든 간에 모두의 건강 향상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 유래물 기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별다른 이득을 주지 않으므로 증여의 틀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분석을 통해서 전체의 건강, 이 전체의 시스템을 향상하고 전체의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건강 데이터의 재산권적인 소유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임상 연구를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개인이 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 팔 거니까 돈 주고 사가세요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적인 소유권은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전체의 이득이라는 측면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건강 데이터가 보호와 활용에서 충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 데이터 소유권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데이터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소유권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데이터 소유권을 만들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한 거죠. 이게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유럽의 논의에서는 데이터 소유권 법적 실무적으로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이거 제일 큰 문제라고 하면서 데이터 소유권은 의미 없으면 이거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적인 측면이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그거는 개인의 재산이지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재산권 부여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이미 어떤 기관이든 아니면 기업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보 주체, 그 정보가 나온 출처인 그 개인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소유권입니다. 이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데이터의 재산권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면 인체 유래물과 마찬가지로 생명 예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은 신체를 재산으로 여기는 것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건강 데이터가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물건으로서 그냥 재산으로서만 취급하는 것은 이후에도 상당한 어떤 말 그대로의 윤리적인 문제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는 건강 데이터의 통제권적인 소유권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는 계속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확보 강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유래물과 달리 그 인체 유래물은 뭐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끝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심의를 잘하고 그냥 기관 또는 뭐 연구소가 잘 활용하고 있는가만 어떤 관리 감독만 하면 됐다면 건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지금 계속 잘 활용하고 있는지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보관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보 주체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사용이 끝나서 폐기하게 된다면 제대로 폐기했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보면 기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 데이터 기증에 관한 윤리적인 규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헌에서는 기관 직원을 적절히 훈련해야 되고 데이터 보안, 접속, 오용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데이터 전달 경로를 추적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감형 처리와 재식별화 금지가 이루어져야 되며 데이터의 지속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유지, 목적 달성 이후에 이관 및 폐기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데이터의 통제권적 소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 주체 또는 데이터를 만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보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증과 달리 정보 주체 및 데이터 생산자, 즉 의료인 등이 생존하고 있다는 다른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은 건강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직접 의견이나 이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그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체와 생산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더해서 아까 그 기증에서 나왔던 그런 관리 측면에 더해서 활용 기관이 의사결정을 할 때에 주체와 생산자의 개입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례를 살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보공단의 공공 데이터가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3법 때문에 2021년 9월에 6개 보험사가 그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보공단 자료제공심의위는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보험사가 과학적 연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자료 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이죠. 2022년 1월에 하나생명이 재승인을 요청합니다. 이런 연구 기준들을 완전히 보완한 연구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현황으로는 지금 이것을 지금 계획서로는 문제 삼을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공을 해줘야 될 텐데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인 의료 정보를 기업에다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66.9%가 제공을 반대한다라는 답을 냈습니다. 건보공단의 내부 직원 설문, 이건 물론 공개 또는 정식의 설문은 아니었는데요. 83.3%가 제공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모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지만 최종 결정은 공단이 내리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보험회사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넘기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사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지금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 연구냐.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 게다가 국민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염 정보의 비식별화 처리에 재식별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 건보공단 내에서는 이렇게 보험공단의 자료를 개별 보험사에게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건보공단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는 타당할까요? 각 하나씩 보시면 자료 제공의 공공성 문제는 이미 이 공공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지만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산업적 연구도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과학적 연구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 연구, 개발,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공공 의료 데이터 제공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괄적 당위적 주장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정도 제식별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반대할 문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제식별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이 회사가 또는 건보공단이 제식별 가능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를 심의가 제대로 검토해서 만족하였다라고 하면 제식별화 자체는 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험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사실 의료 데이터 제공의 여부와는 조금 별개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기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제공해도 될까? 의 질문에서는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사례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입니다. 공공성의 주장이라고 하면 결국 공공의료 데이터는 공공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공공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 이익 분배와 관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실 보통 공공의 것이라면 공공기관의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보공단이 이거 데이터 주면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면 시민단체들은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공공의료 데이터 또한 환자, 의료인, 기관이 그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관, 건보공단이 기업의 즉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환자, 즉 정보 주체, 그리고 의료인, 데이터 생산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료 데이터의 활용, 보관, 폐기의 기업 결정에 환자, 의료인, 기관은 여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거버넌스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의 데이터 관리 과정에 환자, 의료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의료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런 공공의료 데이터 또는 건강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